뭐 힐링 산업, 넌 괜찮아, 넌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회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 제가 김제동식 KJD식 이야기랑 이런 게 있고, 또 자기계발도 있잖아요. 성공파리, 넌 부족해, 너 괜찮지 않아, 너 더 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양대 산맥으로 있을 때, 만약에 이것 중에 성공파리가 틀렸거나 아니면 KJD가 틀렸거나, 그게 틀렸다면 틀린 이유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그거에 기대고자 할 때 틀리게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JD 아저씨가 괜찮댔어요. 그럼 나 이제부터 논다, 이제 게임하고 논다. 그거에 의지심을 가질 때, 자기계발식 논의도 그래, 이 사람 말 들으니까 난 무조건 나를 채찍질해야 돼, 극강으로 그거를 몰아갈 때, 이 사람 말이 맞을 거니까, 내가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맞을 거니까 난 거기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틀려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이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진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 잘 거 안 자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프로젝트를 되게 성공적으로 잘 매니지를 하고 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는 말씀이, 이렇게 안 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봐라,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을 봐라, 진짜 죽을 뚱살뚱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만이 되게 큰 업적을 이룬다. 근데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데 거기서 설렁설렁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아주 말이 총선유수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야, 그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 KJD식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기만이다, 그건 사기다,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내시는데, 듣는데 그래, 그럼 뭐 그렇긴 하네, 이렇게 좀 생각이, 저도 막 절로 생각이 좀 글로 넘어가더라고요. 나도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 말을 워낙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사실 요즘 MZ 세대에서는 약간 김제동식 논의하면은 거의 노답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많잖아요. 공인된 잘못된 얘기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사실 많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상담을 많이 하니까. 근데 또 듣다가 또 번쩍 깨어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잘 생각해보면은, 아니 한국이 막 엄청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은 꼴찌고 사람들이 되게 고통 속에 있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충분히 채찍질하지 않고 있어서인가? 그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퍼뜩 오히려 반대 아닌가? 오히려 채찍질을 너무 과도하게, 어느 정도 이상 안 되면 나락이다, 몇 살에 어느 정도 못 모으면 나락이다, 이런 게 너무 강해가지고 쩔어져서 살아서 힘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늘어져서 힘든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왜냐면 제가 이제 13년 대학원에서 썩을 때도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에 대한 제 판단은 명확하니까, 너무 내가 잘 나가야 되고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난 이거 못하면 나락이고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내가 늘어진 거지, 내가 좀 인조이 좀 할까 이렇게 늘어진 케이스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아직도 부족해, 더 채찍질해가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근데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가 조금 더 저한테는 적어도 맞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 저한테는 적어도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요즘에 또 뭐 나오는 얘기가 또 유튜브 너무 많이 보나? 뭐 MZ 직원 뽑았더니 뭐 전혀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개판이다, 근로윤리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간 월크 에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되게 개판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맞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너무 조금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들이 너무 밀어붙이고 그게 자기 내재화돼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밀어붙여서 생기는 문제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지금은 약간 KJD식 논리가 더 맞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솔까말로 자기가 막 죽을 똥살똥해서 막 되게 큰 업적을 이뤄내는 그 물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 2, 3% 될까요? 당연히 자기가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뭐 뭔가를 하나 사회에서 뭐 바꿔보겠다 그러면 죽을 똥살똥해야지. 근데 그거는 되게 훌륭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모두가 맞춰야 된다고? 그거는 그 장소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누가 안 시켜도 죽을 똥살똥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을 똥살똥 살아야 된다는 걸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때릴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언성이 좀 올라가네요, 부끄럽게.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어떤 경우도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된다,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KJD든 아니면 자기계발이든 성공팔이든 내가 내 뇌를 아웃소싱 하는 순간에 그 내가 아웃소싱한 그 이론은 틀리게 돼 있어요. 뭐 KJD식으로 그래 힐링이네, 그래 힐링 좀 하자, 맞아 세상은 아름다운 거야, 왜 난 특별해라고 그거의 의지심을 내가 가지는 순간, 저런 얘기도 일리가 있어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을 운영해 나가는 게 아니라 맞아 난 놀아도 돼라고 그냥 거기에 의지심을 가지는 순간, 내 뇌를 아웃소싱하는 순간, 그 얘기는 아무리 좋은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 할아버지가 와도 그 얘기는 무조건 틀리게 된다. 내 욕심 때문에 틀리게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저번 영상에서 살짝 비슷하게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다시 하는 이유는 되게 우연히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저도 막 그거에 막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득되다가 근데 한국 사회는 너무 채찍질이 문제 아니라고 하시 이제 다시 오더러는 이제 갔던 것도 있고 또 어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책을 보내줬어요. 예, 예. 근데 이 책도 약간 너무 채찍질이 심하다라는 사이드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책이 한국에 지금 더 맞다. 그래서 이거는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뭐 광고비도 좀 추배를 하고. 근데 이게 이 책을 쓴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2024년 11월 돌아가신 걸로 나오네요. 여기 책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띠지에 이 책을 당신이 읽을 때쯤이면 난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라는 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참 묘한 느낌을 자아내더라고요. 돌아가면서도 출간을 하는 거를 생각하면 뭔가 여기 좀 진실성이 담겨 있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이제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이제 선택이 많잖아요. 되게 이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기 전 세대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농경 사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시골에서 태어나서 거주 이전을 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태어난 데서 평생 그냥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가 하던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도 많고 내가 막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사는 것도 선택하지 않고 배우자도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정해진 배우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내 짝이겠거니 하고 살고 많은 것들이 틀에 짜여진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가 이제 근대화되고 먹고 살만해지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선택이 많아지죠. 좋은 거죠. 직업을 뭘 가질까? 어떤 지역에서 살까?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외국에서 살까? 한국에서 살까? 선택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이제 책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 선택지가 많은 거는 내가 나를 자유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니까 장점이 큰데 거기에 단점도 있다. 그게 뭐냐? 내가 가지하는 길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럼 내가 가지하는 길이라는 게 없죠. 왜냐면 난 일로 가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그럼 내가 가지하는 길을 하나. 전체의 50%가 내가 가지하는 길이죠. 선택이 네 가지가 있었다. 근데 내가 하나를 택했다. 그럼 내가 가지 않은 길이 75%. 그러니까 선택의 옵션이 되게 많아질수록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개념적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자유도가 높아져서 좋은 반면에 그거의 단점은 좋기만 한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장점이 있으면 그 그림자도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는 뭐냐? 확신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지 않았나? 나 망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 선택에 대해서 내가 체중을 실어서 밀고 나가는 힘이 부족해지게 된다. 계속 견눈질하면서 이거 빨리 끊고 절로 가야겠다. 절로 빨리 끊고 일로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영상을 만든 적이 있죠. 최적화의 함정이라고. 눈을 계속 돌리면은 자기한테 좋은 길을 찾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대신에 이제 비용이 딴다. 그 비용은 뭐냐? 내가 불행해진다. 만족이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책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분이 저자가 노르웨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노르웨이면은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에 되게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 사는 게 비슷한가 보네. 예. 이 노르웨이 분도 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불만을 찾아낸다. 사람 정신은 좋은 게 나한테 와. 월급이 올라가. 사는 지역이 좋아져. 그리고 금방 적응하고 한 일주일 한 달 만에 적응해버리고 이제 또 다른 불만족을 찾아낸다. 그런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는 책 리뷰는 이 저자랑 마치 대화를 하듯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을 던지고 그래서 대화를 하는 식의 리뷰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리뷰했던 책은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왜냐면 뭐 노르웨이는 이미 뭐 1인당 GDP가 거의 진짜 되게 많이 경제 발전을 많이 이룬 나라고 삶의 조건들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불만족하니까 우리가 천국에 살다가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책이죠. 예, 그래서 한번 제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러면 살펴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